마감해서 오늘도 좀 길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길게 촬영할지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생각은 있는데 일단 찍어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재생 시간이 뭐 1시간 찍혀 있으면 길게 찍은 거겠죠. 일단은 뭐 오늘 한 거, 예, 간단합니다. 그냥 맨날 하던 거, 이제 맨날 하던 걸 해야 항상 이제 업무에 유리하거든요. 계속 창의적인 활동도 뭐 그거 한 번씩은 좋습니다. 좋은데 귀엽죠.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광폭 사이즈 원단은 이게 패턴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단을 좀 남김없이 다 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은 거의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6,000원, 7,000원대 원단과 비교해도, 그렇죠, 이제 일반 폭 110짜리 랑 비교해도 광폭으로 사신다면 그 정도의 가성비를 낼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좀 계속 볼 때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참 하면서도 마음에 계속 가는 그런 원단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다행히도 이제 국내 유통 원단이라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수급 걱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제품은 만들고 싶어요. 그래갖고 또 첫 남은 걸로 이렇게 그냥 있는 지퍼로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봤고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게 지퍼 이거 10cm 짜리거든요. 10cm 짜리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앞에 원래 요 부분 살짝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카드를 이제는 수직으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 YKK 지퍼 사용할 때는 이게 어림도 없었거든요. 이게 냉정한 소리인데 실용 이게 수납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는 점. 물론 이게 요거 만들 때는 이제 13cm 폭으로 이제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의 발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뭐 다 넣을 수 있죠. 이거를 금액은 판매가는 저희는 3,500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중 나가면은 글쎄요. 그래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3,000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가격 바꾸는 거야 뭐 얼마 뭐 별거 아니죠.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간만에 시간 재볼 겁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재고도 만들어야 되고 요런 어제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핸들 사용해서 우리 27cm짜리 가방 만드는 거 했다, 그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얘네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 오늘 뭐 재단했습니다. 재단해갖고 뭐 요것도 한번 시간 재보면서 얼마 정도 이제 걸릴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쉬운 거니까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오늘은 그냥 개인적인 장사 이야기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핸들감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핸들감이 없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웨이빙 끈으로 뭔가 이제 끈을 한다든지 아니면 끈감을 잘 나와서 이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뭐 요거랑 그냥 요거 어차피 한 개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제작하면서 짜투리 정리해 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요런 것도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거라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거 하려고 제가 재단 다 해놨는데 보니까 재단을 덜 해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빡세게 한번 시간 재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하려니까 지금 가로 길이가 살짝 안 맞거든요. 뭐 기록도 좋은데 요런 팁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잘 됐어요. 자, 우리 재단 하다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제가 겹쳐 자르니까 한 번씩은 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쵸,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 정도나 지금 길거든요. 1cm 차이 나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충 짭니다. 잘라도 됩니다. 근데 자르기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봉기에 뭐죠? 눈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눈금을 활용을 하는 편이고, 억지로 뭔가 박으면서 이제 사이즈를 막 조정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뭐 뒤집고 그런 과정에서 좀 안 예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해보니까 그래요. 이 상태에서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좀 결과물에 변형이 없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또 만져보니까 한쪽은 맞고 또 한쪽은 작네요. 보시면 요거는 길고 요거는 짧다, 그렇죠? 안감 길이가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또 맞춰보니까 맞네요. 제가 이제 잘못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했냐면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cm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다 칩시다. 그러면 눈금을 여기 이제 이게 안 보이겠다. 여기 보면 숫자 2가 있잖아요. 여기 2에 대시고 땀폭을 0으로 하고, 그렇죠, 이제 2cm 시접으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한쪽을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1cm로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따로 뭐 그 원단을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을 저는 이제 주로 원래 썼었고요. 자, 그냥 오늘 그러면 손캠 영상 합시다. 손캠으로 합시다. 뭐 그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얼추 세팅을 했습니다. 그냥 뭐 요렇게 그냥 작업을 할게요. 요 정도로 더 높게 한번 찍어볼까요? 더 높게도 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재봉하는 거 위주로 일단 가볍게 요거 한번 요거 강아지부터 한 개 하고 하겠습니다. 아예 했던 말을 했으니까 자 계속 이제 바뀌지 말고 하던 거 먼저 합시다. 자, 요거 식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식서 방향 지금 잡았거든요. 1.5에 3.5로 요거 상침 작업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온지 보고 손이 좀 역시 많이 가린다, 그쵸? 이게 하면 좀 나을까요? 그래도 뭐 되도록 뭐 이 정도는 그냥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사절을 하고, 자 이제 끝에 맞춰주고 다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만의 손캠입니다. 간만의 손캠. 이게 저의 미싱 실력이 이제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근데 미싱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미싱 바늘 그리고 한 번씩 빼도 됩니다. 저도 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맞춰주고, 정확하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이게 원단이 얇으니까 찝히죠, 그쵸?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사절 안 되는 게 그냥 미싱 뭐 뭔가 문제가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원인은 모르겠는데 정비를 받아봐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비 받으러 가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대로 쓰겠습니다. 저는 미싱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짧은 쪽으로 하면 얼추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쪽으로 재봉을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끝에까지 박아버릴까요? 그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시 고정 겸으로 항상 하는 거였는데 그냥 딱 일자 바퀴 정도는 천이 안 틀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끝에도 좀 틀렸다, 그쵸?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그냥 아까 좀 어림짐작으로 박아봤습니다.
왜 계속 좀 끊어봤냐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손 위치 잡는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손이 살짝 뒤로 갈 때마다 끊기죠, 제가. 이제 손 뒤로 갈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일직선 박아주고요. 저는 근데 뭐 따로 뭐 엄청 수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절해서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잘라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거 다 고치고 다니면 그거 수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완벽한 차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그거 좀 저는 좀 힘든 일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그때 큰 고장 났을 때 그때 수리하지 예방 정비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까지 수리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뭐 고장 나봤자 얼마나 고장 나겠어요. 이게 뭐 차절 안 되는 정도지 직선 바퀴는 지금 잘 됩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작업한 거 안 보이겠다. 요렇게 오늘 간만에 요거 꺼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주신 가이드. 또 자를 놓기에는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만에 이제 요거 시접 가이드를 꺼내봤고요. 저는 저거 만들라 하면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엄청 잘 잘라야 됩니다. 그쵸? 대단합니다. 만드신 거 보면. 수십 개를 갖다 주셨던데 계속 잃어버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오늘은 손캠 찍는 날입니다. 손캠 찍는 날. 요건 또 아까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 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주 매출이 뭡니까? 예, 음식 장사입니다. 장사인데,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배달을 해야 돼요. 오늘도 뭐 매출 3분의 1이 오늘은 배달로 또 나왔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그쵸,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이 가게가 24시간 풀로 돌아가잖아요. 24시간 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출근해 있는 시간에 빡시게 이렇게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은 뭐 사실은 뭐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그러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 이제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생활의 달인에서는 제의는 한 4번이나 받았지만, 그쵸, 그냥 출연을 안 했다. 그쵸,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저 또한 이제 밥벌이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딱 일반인 수준, 그냥 직장인 수준 그냥 저도 벌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수익 욕심이 날 거 아닙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게 한 그릇 배달이라는 게 우리가 론칭이 됐습니다. 그쵸, 한 그릇 배달 수도권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게 뭐 실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한계를 보고 이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일단은 배달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또 10,000원 미만 구간은 또 수수료를 더 적게 하신다 하시던데, 뭐 중개 수수료도 원래는 거진 한 10% 정도, 카드사 피지 수수료까지 해서 한 10%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저희가 배달의 민족 측에 이제 제공하는 금액이 8,000원짜리를 팔아도 거진은 한 3,000원 이상 나갑니다. 3,000원. 근데 지금 그 수수료를 뭐 일시적으로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안 받고 있죠. 언제까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영원히는 안 받으실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이게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그런 배달 상품들을 이게 예민 측에서 전면 노출을 강력하게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나쁘다고 하면 또 나쁠 수는 있는데, 참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억수로 막 안 좋게 막 자영업자부터는 다들 안 좋겠죠,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를 다들 배민하실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참 정부 탓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늦단 말이에요. 생존은 항상 본인이 해야 됩니다. 냉정한 소리인데 그렇게 해야 좀 원래 뭐래 창업 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잖아요. 돈 많이 쓰면 이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진짜 1등급을 받아야 서울대를 가는데 이제 자영업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쓰면 이제 뛰어드니까. 그러니까 장사도 상위 1%인 사람이 해야 사실은 그 상위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진짜 한 5% 안에 들어야 보통 월급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다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1등급은 쉽게 장사 잘 할 겁니다.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남들이 안 하는 시각을 가질 겁니다. 저만 해도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기존 뭐 식재료비 뭐 비싸게 좀 받으신 분들은 팔아도 사실 안 남거든요. 그래도 뭐 식재료비 30% 들어간다 치면요, 뭐 2,400원이죠. 뭐 포장비 빼고 뭐 4,000원 정도 기본 포장 아니다. 뭐 지금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한 3,000원 나간다 볼게요. 배달비만 나가도 뭐 손님분들한테 배달이 간다 칩시다. 8,000원짜리 팔았는데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얼마 남지? 아무튼 뭐 한 2, 3천 원 남겠죠. 근데 그 뭐 만드는 조제 시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5분 안에 내가 만들 수 있다. 라면처럼 그것도 이제 2개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시간당 계산해 보니까 한 시간에 한 4만 원, 6만 원 정도 이제 순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매출이 좀 뻥튀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플랫폼을 끼웠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과연 이제 그걸로 일반을 갈지 안 갈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날 수도 있고요. 좀 가게는 바빠지겠죠.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실이 좀 이상하다. 그쵸? 한번 봐주겠습니다. 여기.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토스트를 한 개 굽든지 2개 굽든지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저 같은 상황에는. 그래가지고 사실 토스트 단가만 치면은 그렇게 비싼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토스트 만들어 봤듯이 빵값, 계란값, 그 다음에 야채값 정도 들어가고 사실 그런 사업 많죠.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뭐 그쵸. 그런 거 보면은 명품 가방들 원가 뭐 별로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한다 해도 근데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비쌉니다. 그쵸. 근데 뭐 토스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구워요. 연습 안 하면은 마가린도 못 칠합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처음에는 빵 굽는 걸로 저희도 하루 동안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토스트 하면 지단 굽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삭 토스트처럼 뭔가 철판 같은 게 뭔가 계란 틀에 부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눈대중으로 계란을 다 균등하게 자를 수 있는 실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계란 하루 종일 구워도 보통 평균 잡으면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그 불판 앞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불판 앞에. 라면처럼 설명서만 본다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손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찌개 같은 건 어때요? 그냥 칼질만 뭐 어떻게든 뭐 칼질 못하면 가위질을 하든지 뭐 채칼을 쓰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토스트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 손기술이 없으면 빨리도 못 낼 분들은 여러 개를 못 냅니다. 그쵸?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나름 제가 그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익혔어요. 그쵸? 이제 그거는 뭐 저도 독자적인 기술이니까 뭐 그걸로 어떻게든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 굽나 이제 2개 굽나 저는 이제 뭐 제작 속도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두 개 해서 그 기존 가격에서 또 20%는 빼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배민에는 고구 토스트가 이제 한 개 5,000원입니다. 그거를 이제 4,000원에 파는 겁니다. 물론 좀 서비스 나가는 거를 좀 안 나가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각도를 이렇게 해서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말하다 보니까 뭐 그래 됐어요. 자, 아무튼 뭐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갖고 뭐 원가가 예를 들어 토스트 원가가 30%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보통 대다수 분들이 단지 그 불판 앞에 있고 인건비를 좀 받을 겁니다. 이게 또 면장사 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는 그 식자재 원가 안 떼일 거거든요. 뭐 언론에서는 식자재 원가 뭐 30%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고기류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요. 밀가루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긴 하거든요. 단지 그냥 면 삶고 그런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저희 앞에 있는 가야 밀면집도 이제 힘들어서 내놨거든요. 나이에 붙여서 이제 장사 못 하시겠답니다. 그래갖고 밀면집도 이제 가게 내놨습니다. 기술 전수까지 공짜로 해주신다 했거든요. 근데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면장사는 식재 면장사라는 게 밀가루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식자재 코스트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다른 집이랑 이제 제가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최소 단가로 했을 때는 저도 이제 건당 뭐 좀 그래도 말죠, 1시간 꼬박 안 쉬고 계속 기계처럼 일하면 이제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럼 한 번에만 좀 더 구워놔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작업 시간 더 괜찮아지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라벨이 떨어졌네. 제가 아직은 간이 가세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일반 가세 넘어갈 생각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만 쳤을 때는 그런데 배민에서 이제 프로모션이 끝나면 그건 또 할 수가 없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온전히 세금을 다 대면서 또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 그 다음에 배민이나 이제 쿠팡이나 항상 보면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독과점을 만든 다음에 항상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 세금만 내다 끝납니다. 나중에 수수료랑.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도 근데 뭐 또 그때 돼서 또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저는 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겠죠. 그러면 직원을 쓰면은 뭐 이번에 좀 바뀐다고 하죠. 그 차등 순으로 좀 바뀐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일반 기업처럼 그냥 나가던 4대 보험을 이제 다 이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수당 당연히 그런 거 이제 당연히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퇴직금 이런 거 이제 지불되고 3개월만 이제 근무하셔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시간에 4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플랜이 계획이 그게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그런 건 문제 없거든요. 항상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제일 힘듭니다. 그 매출이 딱 안 나오고 딱 안타깝게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점주는 한 개도 안 남고 운영비로만 계속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이제 오래 가냐에 따라서 이제 피로도가 틀려지는데, 저도 아직 그 구간입니다, 지금.
자,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거 하고 해야겠어요. 자,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품목이 늘었다, 그쵸?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그 다음에 배달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 그릇 배달이 근데 좀 전면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반발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같이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뭐 남기야 남겠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을 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좀 최저시급도 이제 조금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저희 같은 또 영세 사업자들이 직원을 쓰기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15시간 이제 매주 일하게 되면은, 그 이상 일하게 되면 원래 이제 줘야 되잖아요.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들 피하려고 뭐 다들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뽑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한다, 그쵸? 무조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비용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고 기본 비용이 오르니까 결국은 좀 물가 상승이 좀 무조건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가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 되면 조금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근데 그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안 하고, 그냥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뭐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시급이 올랐다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항상 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또 이제 못 버티신 분들은 그 동안 또 뭐 폐업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까먹긴 했는데 있어요. 세금 같은 거 중에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좀 부과 안 된 그런 원물 같은 걸 재료로 사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무슨 세금인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야채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아예 원물 있죠. 그런 거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필연적으로 재료값이 이제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비율이 뭔가 70%인가 80%였는데 50%로 줄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비율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저도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본 거라 가지고 그냥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김치 같은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이제 오르니까 밑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다 오르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뚜기라는 기업이 있으면 뭐 토마토 케첩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토마토 케첩 값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 원래대로 부가가치세에 포함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세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원래는 아무튼 이제 뭐 1,000만 원 해주던 거 뭐 이제 한 500으로 줄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프로테이지로 뭐 엄청 있었는데 이 카더라가 뭐 엄청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제 그냥 대충 맥락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치화까지 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돈 이야기 계속하니까 재미없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래가지고, 당장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미래가 예상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좀 뭐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좀 노사 간에서 뭔가 좀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보면은 저기 먼 나라로 가서 뭔가 공장 차리고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말로 뭔가 로봇이나 기계로 사람이 대처되는 게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저만 해도 커피를 사실은 자동 머신으로 뽑거든요. 수동은 손목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진짜 그 포터 필터를 맨날 만져보세요. 손목 다 나갑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손목도 더 약하실 텐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맛에는 차이 없는 자동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모스 커피에서도 본사에서도 나와서 아무튼 검증은 다 받았거든요. 판매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는 다 받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그러면 줄었다, 그렇죠? 자동 기기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자동화를 할 수 있으면 계속 자동화를 찾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부터 먹고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우기 참 힘듭니다. 그게 도우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성장 속도가 사실은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돈 모을 때는 친구도 최대한 적게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좀 사정이 나아지려면 기반까지 갖추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뭔가 자동화를 계속하고 그런 좀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좀 끼어 있으신 뭔가 진짜 상위 5% 안에 드시는 그런 사장님들, 저는 참고로 5%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막 해봤자 그래도 안 망했으니까 상위 한 20%라 칠게요. 그 정도만 치겠습니다. 자, 그것도 좀 높게 친 것 같긴 합니다. 생활의 달인 제2 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한번 쳐봤어요. 자, 그거는 이제 그거고, 아무튼 앞으로는 좀 고용이 제 생각인데 이게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요, 항상 이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민도 보면은 수수료를 안 올림 대신에 그 정부에서 수수료 너희 올리지 마라 했는데 배달료라는 걸 붙여버렸거든요. 배달료를 붙이지 말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대처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렇게 좀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항상 정부가 좀 거두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항상 빠져나갑니다. 항상 보면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법은 제정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또 보완을 해가지고 탕탕 때리면서 또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그렇죠? 또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냥 자동차 이야기를 막상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뭐 그걸 뭐 해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안 남고 수지 타선 안 남는다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다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버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기업이나 뭐 그렇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렇게 법을 피해옵니다. 그게 좀 자연의 법칙이죠. 옛날부터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누구 기업이 나쁘다 뭐 그런 거랑 보다는 그냥 항상 인간의 습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참고로 복조리 파우치 좀 2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뒤집고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모양으로요.
컨이 실이 어디선가 좀 걸렸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정진을 못하지? 좋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됐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물가 상승에 대비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제일 하기 쉬운 게 가격 올리기거든요. 제일 쉬운 겁니다. 그렇죠?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안 남으니까 결국 또 올립니다. 한 10% 정도씩 또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물가가 비싸다 그런 소리 또 나오겠죠. 그쵸? 와, 무슨 국밥이 한 그릇 15,000원이냐, 김밥이 한 줄 뭐 9,000원? 예? 김밥이 한 줄 10,000원이냐, 이제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쉐어시급 또 올리면은 또 보면은 항상 또 자영업자들도 보면은 그 상위 몇 프로가, 그쵸? 제가 이제 20%라 했는데, 제가 그냥 회사원 정도 임금 벌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본전인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 올리면 한 명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법은 제정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항상. 뭐 심하면은 정권 교체될 때까지 법이 안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또 항상 물가 상승이 금방 딱 일어나면은 바로 또, 그렇죠, 또 쪼들리는 그런 상황. 근데 항상 이제 일반 뭐지 기업들보다 항상 우선권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법 나오기 전에 바로바로 바꾸면 되니까. 아무튼 이제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데, 자, 아무튼 물가 상승이 또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또 못 버티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그렇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잘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또 반대로 엄청 싼 제품들이 엄청 개선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존 제품들이 막 미친 듯이 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저렴한데 더 좋은 게 갑자기 딱 개발됐다. 그러면 기존 산업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전체적인 물가가 뭔가 삶의 질은 올라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또 항상 또 보면 발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저희 20대 때만 해도 IT 계열이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IT 계열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일본에 있는 기업에 무료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특히 일본어 학과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T를 좀 미뤄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뭐 IT 계열보다도 뭔가 좀 사람 뭐 그렇게 요새는 좀 많이는 안 뽑죠. 그렇죠? 예전처럼 그 GPT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GPT가 나옴으로써, 인공지능이 나옴으로써 업계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비싼 돈 주고 프로그래머를 구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GPT를 오히려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코딩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그런 프롬프트 입력,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을 잘하는 사람이,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좀 산업의 변화도 기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이제 막상 물가가 올라간다 했는데 또 누가 또 제3의 국가에서 뭔가 또 저렴한 식재료 같은 거로 뭔가 또 음식을 유행을 시켜가지고
또 식품이 또 저렴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저만 해도 한창 이제 밀가루 가격, 러시아랑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한창 이제 밀가루 가격 올라가지고 뭐 빵이 한 줄 뭐 1,500원 하던 게 뭐 3,000원, 4,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단가 인상이었습니다. 못 자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 개만 그렇게 갖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한 개가 치명타를 맞아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와,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전 재산을 사실 뭐 넣어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전 재산이라 해봤자 얼마나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아무튼 길바닥에 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밀이란 걸 저는 그때 찾았거든요. 그런 위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원래 좀 위기 속에서 항상 그런 게 항상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통밀은 아무튼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 시가 변동은 낮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기존 밀가루보다는 사실 비쌌습니다. 비쌌는데 그 통밀이라는 이미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통밀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현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튼 물가 상승, 근데 이제 대다수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생각보다는 바로 금액부터 올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생각들은 이제 그렇고 아마 이제 고용 축소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무급 생리휴가가 그거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땜빵 같은 것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자영업자도 그렇고 그런 법이 제정되어도 항상 좀 뭐랍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석을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또 어떤 신박하고 창의력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돌파해 나갈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당장 사실 저라면은 그냥 좀 더 1인 체계를 더 갖추고요. 일인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간단한 포장 용기 같은 거 뭐 만드는 그런 업무 같은 건 진짜 단기 알바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수인계가 필요 없고 뭐 음료도 뭐 간단한 거 정도만 뭐 조제 같은 거 뭐 어차피 저는 자동기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와도 음료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랑 서빙이라든지 물건 걷고 설거지 하는 거는 첫날 우리 일해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이제 다 챙겨 주는 거는 좀 막 법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그냥 금액만 좀 더 챙겨드리면 아마 될 거는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니 이게 왜 자꾸 이제 원단이 이렇게 이제 그렇죠. 미싱이 지금 상태가 메롱입니다. 지금.
전 상태 메롱인데 그래도 보다 보면 이제 막 결과적으로 뭐 작업물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정비 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얘는 계속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침판 같은 게 휘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수평이 아닙니다. 이게 요런 건 AS 받을 때도 뭐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게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혹시라도 한번 수리를 정비를 받으면. 진짜 요거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중고 미싱 사올 겁니다. 예, 그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상침은 다 했어요. 상침은 다 했고 여러분들 작업 어떠셨나요? 아유, 잠깐만요. 예. 완전 진짜 잡소리 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지금 요렇게 봐갖고 2개 3개입니다. 3개 가는데 뭐 대충 시간이 얼마 걸렸지? 40분 정도 걸렸네요. 엄청 뭐 초반에 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작업을 엄청 좀 빠르게는 못 했다. 그쵸? 일단 실밥을 일단 좀 따고요. 큰 가위는 역시 안 되겠어요. 큰 가위로 하려니까 원단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 하다가 원단 한번 잘랐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에는 안 담겼는데 원단이 조금 잘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제 작은 가위가 좀 더 안전하거든요. 이 가위로 할 땐 제가 원단 자른 적은 없는데 항상 큰 가위로 원단 이렇게 실밥 따다가 원단 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탁 들어간 정도라서 그냥 오버로크 스티치 한번 놔주면은 뭐 문제는 없는 그런 정도긴 합니다. 실밥 달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실밥 달 게 많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없는 위치에도 이렇게 실밥이 있네요. 저희 뭐 이 정도면 됐고, 요것도 요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만들면서 계속 엄청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완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 썸네일 해가지고 좀 오늘 올려 보겠습니다. 그냥 플리마켓은 슬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쵸? 그래가지고 광안리는 아마 제가 한번 뭐 나간다 했다가 이제 안 나갔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가지고 뭐 신청을 해도 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안리 가면 또 이제 글쎄요. 두 번은 왠지 가기가 싫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광안리 한번 가봤으니까 딴 데도 좀 가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좀 부스비가 저렴한 데를 가고 싶은데 뭐 종일 이제 다 참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 아무튼 이게 길바닥에 그냥 하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 안 걸고 장사하면은 그냥 이제 폐기로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유튜브도 찍는데 너무 그렇게 행동하면 좀 그렇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참 그렇게 보면 장사할 수 있는 데가 참 없다. 그쵸? 그냥 그래갖고 법을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요. 아무튼 좀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끈통로 지금 따고 있습니다. 끈통로 따고 완성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결국은 영상 또 1시간짜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재미없게 들으셨을 분들이 좀 사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숫자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주에도 좀 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숫자 좋아하시려면. 숫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는 참고로 좋아합니다. 저는 뭐 금이 한 개밖에 없는 사주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숫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뭐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아했는데 장사하고 나서는 더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제가 통장 쳐다보기도 싫어했거든요. 입출금 그런 거 뭐 체크하는 거조차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지출이 딱 많은 게 보이니까 통장이 저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장 보기 두려워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재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통장 보는 재미. 자,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는 좀 뭐 돈적인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으나 좀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 일입니다. 이거 항상 동기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는 친구도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원가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배달 팔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장사할 수가 있지?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팔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저도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가 한두 명은 아닌데 결국 그 친구는 망했습니다. 더 좋은 일 하러 갔습니다. 자, 요거는 끈통부 넣어가서 작업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아무튼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배민에서 또 이상한 거 나오면 항상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저께도 뭐 라이더님 오셔가지고, 라이더 회사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배민원 쓰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뭐, 애매합니다. 저희 집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고, 아까 말했죠. 제가 말한 대로 그 정도 이제 금액 메리트가 있으면, 분명히 뭐, 8,000원인데 무료 배달로 빵이 2개 오면은 충분히 구매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상품을 또 개발을 했는데, 이게 라이더님 사정만 듣고 그냥 저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콜을 부르면 배달 대행에서 3,000원을 넘게 벌어 가십니다. 3,000원을 넘게. 옛날에도 이제 그 정도 이제 벌어 가셨고, 뭐 물가 인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 정도 벌어 가십니다. 한시적으로 예전에 뭐 3,100원까지 인하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뭐 그런 뭐랍니까 이제 갑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갑의 입장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배달비 한 번 더 올리시더라고요. 3,300원까지 올랐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거의 3,600원 정도, 콜당 그렇게 나가는데, 배민 라이더로 이렇게 조인해서 가면은 2,000원밖에 못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돈 버는 게 확 줄어듭니다. 이게 버는 그건 똑같고, 막 콜이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뭐 페널티도 먹이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뭐 기계처럼 일하도록 뭐 쪼아놨거든요. 돈은 돈대로 안 주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버는 돈이 너무 또 줄고 일은 더 힘들고. 근데 점차 좀 배민 쪽에서 좀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가게 노출하는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집 배달 안 하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진 노출 안 되게 해놨습니다. 저기 이제 배민 저기 심해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배민에서는 당연히 이제 돈이 되는 한 집 배달, 그러니까 한 집 배달 해야 라이더들한테도 2,000원밖에 안 드리고 저희한테는 3,000원 받아가거든요. 배달 수수료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중개 수수료도 이제 많이 받아가고 그게 가게 배달보다도 수수료 더 뗍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배달비금 차액이 1,000원 남았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이제 3,000원 받아가신 걸 배달 라이더님한테 2,000원 드리면 남은 1,000원은 배민에서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게 버는 돈이 상당하겠죠. 기존 그냥 가게 배달로 하면은 그냥 중개 수수료만 그 정도만 가져가거든요. 기존은 원래 한 6.8% 가져가는 걸 아무튼 이제 가게 배달 말고 한 집 배달하면은 저희가 배민한테 1% 더 내야 됩니다. 뭐 1%로 뭔 차이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배달비 3,000원도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것도 유도합니다. 뭐 가게랑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세요라는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주문 숫자가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갖고 순수익이 중요합니다. 매출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고 그 혼자 그렇게 독식을 해버리면 그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숫자 올라가는 거 좋은데 나중 가갖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사실 제일 걱정을 합니다. 계속 이제 한 사람이 독점을 해버리면 나중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배민보다 더 이제 좋은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태껏 뭐 좋은 기업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뭐 요기요는 어때요? 요기요는 수수료 더 비쌉니다. 참고로 요기요가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애매합니다. 업체 입장에서. 그 다음에 땡겨요 뭐 다 좋아요. 땡겨요도 요즘 막 잘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배민이 마케팅을 잘합니다. 잘하고 광고비를 많이 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뭐 하겠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계속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판매를 못하는 구조. 뭐 그렇게 계속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배민 안에서 또 쿠폰도 계속 뿌리고요. 쿠폰 때문에 배민 시킨 경우 저희 집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사람인데 뭐 쿠폰 뭐 10,000원짜리 들어오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민이 장사 뭐 잘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계속 뭔가 좀 선을 넘을 정도로 이제 뜯어가니까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 물가 올리는데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게랑 동일 금액 안 하면 뭐 대놓고 뭐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타 플랫폼이랑 금액이 틀리면 애초에 뭐 입점자 같은 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수수료도 거의 뭐 20% 떼갑니다. 30%. 뭐 배민이랑 똑같죠. 그런 거 보면은 거기도 무료 배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파우치 한 개 10,000원, 16,000원 나오는 게 그제서야 이유가 되죠. 요런 관계 뭐 실질적으로 그냥 이래 팔면 5,000원, 6,000원에도 팔 수가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S에 올리는 순간 무료 배송까지 다 넣으려면 12,000원 이래 됩니다. 세금까지 다 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계속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물가를 올리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살기 힘드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아무튼 이 중간 상인이 계속 지금 뭔가 좀 득세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 상인분들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소품샵 같은 거 차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소품샵도 망하시는 분들 많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이제 큰 기업들이 진짜 좀 독식을 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하고
벌써 1시간 찍었습니다. 자, 뭐 요렇게 귀엽죠. 이거 만들면서도 되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겉감이 얇잖아요. 얇으니까 잘 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얘가 14수긴 하지만 바이오워싱이라서 천이 좀 흐물거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엔간한 좀 무게 있는 원단들은 이렇게 힘을 못 버티고 좀 자빠라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또 gin홈이지만 좀 무게가 좀 얇은 편이라서 그래도 좀 버티는 편이죠. 근데 진짜 무거운 거는 형태를 잘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얇은 천이라서 무게 유지 굉장히 잘 되고 입체감 표현이 잘 되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만들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고, 저거는 저희 끈 잘라서 뭐 내일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학원 마지막 날인데 뭐 수업 그거 준비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거를 하든지, 아무튼 내일 일단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너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고. 자,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물가 상승 결국은 이제 예견된 일이지만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저는 뭐 정부 탓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항상 중립입니다. 항상 거기서 항상 살아남아야 되고, 뭐 이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숙제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는 이번 정부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전 정부에도 또 그전에 숙제가 항상 있고요. 그래갖고 어차피 살아남는 거는 저의 몫입니다. IMF도 있었다 그죠. 옛날에는 아무튼 코로나도 있었고, 결국은 뭐 살아남는 게 장땡입니다. 항상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남겨야 사실은 이제 맞죠. 남겨야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상위 지금 제가 20%를 했지만 15% 안까지 가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 생각도 하면서 지금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소품으로 사실 수익은 내고 싶은데 아직 저도 뭐 엄청난 수익이 막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재고 정도는 안 남게 굴릴 수 있다. 딱 지금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시간을 더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 갑자기 들려오는 그쵸 그냥 뭐 한 그릇 배달이라든지 뭐 배달 사장님들 말씀 듣고 추세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말이 사장이지 사장은 그렇죠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냥 이야기해주고 싶으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결정은 또 나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뭐 결정을 안 받아들인다 해도 그런 것도 설득하는 과정도 사장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막가파로 그냥 밀어붙인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통용되는 건 한두 번입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항상 사람은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사람을 좀 그래도 이제 품 안으로 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좀 적 없이 그렇죠 오래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더욱 그렇죠. 이제 취업이나 알바 구하기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좋은 기업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잘 없다.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너무나도 뛰어들기 쉬운 시장이고요. 장사 같은 게 특히 커피숍 같은 거 돈 많이 쓰면 다 차리고, 제 친구들도 돈 있는 친구들은 프랜차이즈 같은 거 창업하는 거 이미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가 다 비교해보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안 남으니까 다 안 뛰어듭니다. 초기 자본만 많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진짜 뭐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좀 거진 좀 나락을 가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전화위복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커피 금액이 또 올라가 갖고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또 글쎄요. 방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갑자기 엄청난 대체제가 찾아와서 그게 갑자기 찾아와서 커피숍이 전체 몰락을 하는 그건 너무 이제 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뭐 1,500원 커피가 이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커피를 누가 개발했다 쳐요. 뭐 무인인데 그래도 좀 사람 느낌 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해가지고 뭐 누가 또 그렇게 해도 마진이 남는 구조를 개발했다 칩시다. 뭐 실제로 지금 뭐 무인 점포가 있지는 하지만 무인 점포가 참 수익 내긴 어렵다, 그쵸? 자, 아무튼 아니면 진짜 뭐 저가용으로 나오시는 또 커피 머신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세척해야 되고 뭐 집에서 먹긴 또 귀찮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지런해야 그런 것도 먹겠죠. 아무튼 그래도 커피 사드실 분은 사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인건비 나가는 게 기존 막 한 10%에서 20% 정도 더 증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10,000원 정도 시급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 시급이 10,000원이었다 치면 전 그래도 한 11,000원은 주려고 합니다. 10% 정도는 이제 더 주고.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나중에 타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일하고 직원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직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작업, 스티커 작업 같은 거, 그런 거, 뭐 설거지 같은 거 시키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단한 업무로 대신 이렇게 맡기면서 딴 데보다 뭐 그 정도 1,000원 정도 이제 더 얹어드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아직 뭐 그런 문제로 뭐 퇴사하실 때 저희 뒷목을 잡으시면서 저를 엄청 막 장사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갈 때 좀 퇴직금은 챙겨드리고 항상 그랬어요. 막 정말로 안 받는다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안 드렸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래요. 그래갖고 돈을 주면 항상 이게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해결로서 항상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미연으로 항상 돈 때문에, 그죠? 항상 이런 사건 사고는 오늘 말한 게 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조금 덜 가져가고 사람 문제는 항상 그렇게 저도 관리를 했었는데 보통 실상 보면은 안 주려고 하는 사장도 많다, 그렇죠? 그래갖고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좀 사장이 안 나오고 그냥 직원들로만 특히 돌아가는 구조,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런 데만 해도 아무튼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일할 때 억울한 경우 많잖아요. 제가 저도 뭐 당연히 그런 거 겪어왔던 시대고 저도 충분히 뭔지 압니다. 악덕 사장 만나면 진짜 뭐 기술 배우든지 진짜 경력 때문에 내가 기간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그런 기분이지 진짜 뭐 즐겁게는 사실 저도 일 못 해봤거든요. 막 진짜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갖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것도 저도 옛날에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이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1시간 동안 풀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게 계속 좀 지루한 이야기지만, 추후에, 아무튼, 원래는 10,000원만 나가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갑자기, 그쵸, 이제 막, 이게 주 5일, 그러니까 주휴수당 안 주려고 뭔가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단기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저 시급을 못 받아가니까요. 냉정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써야 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그래도 썼었는데 자, 아무튼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무튼 원래 어려운 거 푸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최저시급 못 받는다 했는데 이거 진짜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우리가 최저시급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최저시급보단
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다수가요. 왜? 출근도 일찍 해야 되고, 뭐, 직장 상사분께서 이런 요구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물론 뭐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시고 계속 노시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대다수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출근한다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아무튼 버스도 뭐 일찍 나와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출퇴근만 해도 그 바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뭐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그러면 일은 뭐 9시간밖에 안 한다 해도 뭐 11시간 정도 준비된다. 그쵸. 그 다음에 전날에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술 같은 것도 안 먹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갖고 그런 거 포함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급보다 항상 적게 일해 왔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래 최저 시급 안 나온다 하는 거지만 사실 저도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계속 뭐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고 뭐 그런 기업은 결국은 근데 망하겠죠. 이제 망하고 뭐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그쵸.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싶고, 아무튼 좀 빡신 데는 반대로 이제 엄청 빡시게 또 일을 할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일은 또 빨리 배우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고.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순간 드는 생각이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삶은 순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이런 순환고리가 왔습니다. 자, 다들 잘 살아 계십시오. 저도 잘 살아 있겠습니다. 잘 살아 있고, 오히려 이걸 또 이제 전화위복으로 잘 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 딱 집어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런 거 발견하면은 재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가루에서 통밀빵으로 그렇게 한번 딱 바뀌었듯이, 요번에도 뭔가 좀 그런 소구점을 또 찾을 수가 있으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항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좀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창의적인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대충 만든 거도 그냥 뭐 원래 기록 재려고 만들었는데 이야기하면서 뭐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뭐 3개 만드는데 대충 한 30분,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재봉하는데. 뭐 끈까지 끼우면 한 5분 추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얘들은 개당 한 10분 잡고 얘들은 한 15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끈 작업도 안 했다. 그쵸?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도합 한 40분 정도 작업 걸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여기서 계속 안 줄어요. 해보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뭐 작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해볼 고민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